안녕하세요. 시골 짱구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이 직장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월급이 적어서일까요? 경제가 어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돈을 못 모으는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월급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습관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 모으고 싶지만 의지에 박약이신 분들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이 적어서 돈을 못 모은다.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월급 200만 원인데도 돈 모으는 사람 있습니다. 월급 500만 원인데도 맨날 돈 없다는 사람 있습니다. 심지어 연봉 1억인데도 통장에 남는 돈 없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럼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어디로 보내느냐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소비합니다. 차, 여행, 외식, 쇼핑, 구독 서비스, 커피, 배달,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이 정도는 써야지. 한 달간 고생한 나에게 선물. 맞는 말입니다.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습관이 되면 평생 돈이 안 남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다르죠.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도파민 소비를 계속하고 싶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부터 직장인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1번, 소득이 늘면 소비부터 늘립니다. 연봉이 오릅니다. 그러면 바로 뭐 합니까? 차를 바꿉니다. 집 수준을 올립니다. 옷이 바뀝니다. 먹는 게 바뀝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 그런데 그 결과는 뭘까요? 월급이 늘어도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이걸 경제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더 벌수록 더 쓰게 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구조에 갇히면 평생 돈이 안 남습니다. 2번, 투자를 나중으로 미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더 모이면 투자해야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이 남아야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면 평생 투자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비는 언제나 투자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이죠. 투자는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투자를 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3번, 월급 하나에 인생을 걸어줍니다. 주식은 위험하다. 사업은 위험하다. 투자는 위험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월급 하나만 믿고 사는 건 안 위험한가요? 회사 상황 나빠지면 끝입니다. 구조조정 오면 끝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구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큰 리스크에 전 재산을 몰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월급 하나만 믿고 사는 구조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거의 다 씁니다. 차 할부 내고 외식하고 쇼핑하고 스트레스 풀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런데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이 사람은 똑같습니다. 월급이 끊기면 바로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두 번째 사람은 다릅니다. 월급 300만 원 중에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합니다. 엄청난 고수가 아닙니다. 큰 돈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매달 남기고 매달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한 사람은 차가 더 좋고 옷이 더 좋고 당장 삶이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월급을 소비로 바꾸고 다른 한 사람은 월급을 자산으로 바꾸기 때문이죠. 소비는 사라집니다. 자산은 남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갈립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월급,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1번, 돈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는 대상으로 봅니다. 돈이 생기면 무엇을 살지 먼저 생각합니다. 반면 부자 되는 사람은 돈을 굴리는 대상으로 봅니다.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부릴지 먼저 생각합니다. 같은 100만 원을 받아도 누군가는 핸드폰을 바꾸고 누군가는 ETF를 삽니다. 이 차이가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갈라놓습니다. 2번, 시간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나면 쉽니다. 물론 쉬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성장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퇴근 후에 술, 유튜브만 보기, 쇼핑, 의미 없는 소비 이런 것만 반복하면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반면 부자 되는 사람은 시간이 나면 쌓습니다. 공부, 투자 공부, 책, 시장 보기, 자기 일 키우기. 이 사람들은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눈에 안 보이던 차이가 한꺼번에 보이기 시작하죠. 3번, 실패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하며 멈춥니다. 역시 안 되네. 나는 안 맞네. 역시 위험하네. 이렇게 끝납니다. 반면 부자 되는 사람은 실패를 비용으로 봅니다. 수업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르게 합니다. 조금 더 배웁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결국 계속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결국 월급쟁이가 부자 되는 공식은 뭘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소득 빼기 소비는 투자,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소득 빼기 소비는 남으면 저축, 그런데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 되는 사람은 순서를 바꿉니다. 소득 빼기 투자는 남는 돈으로 소비, 이 사고방식이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야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먼저 무엇을 챙기느냐가 중요하죠. 먼저 소비를 챙기면 평생 소비 인생입니다. 먼저 자신을 챙기면 나중에 자산 인생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평생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월급이 적어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든 많든 매년 대부분의 직장인의 연봉은 올라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월급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월급은 삶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자산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내 몸으로만 돈 벌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돈도 같이 일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결국 부자는 특별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소비를 조금 늦추고 자산을 조금 더 빨리 쌓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 시골짬부였습니다.